그녀는 조선의 궁궐에 발을 들였다. 왕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나라는 무너졌다. 그녀는 사라졌다. 기록에는 단 한 줄. 기생매양 무연히 거를 떠나다. 이야기는 1608년 광해군 즉위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의 15대 왕 광해군. 그는 아버지 선조의 유언에 따라 왕이 되었지만 나라 안팎은 이미 위태로운 상태였다. 임진왜란 이후 조정은 피폐했고 민심은 등을 돌렸으며 북인과 서인의 정쟁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었다. 그 무렵 한성 형조판서 이현익이 주최한 연회에서 등장한 기이한 인물이 조정의 주목을 끌었다. 이름은 매양이라는 기생. 미모도 빼어났지만 시와 음악, 철학까지 두루 섭렵한 그녀는 연회석상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읊는다. 왕은 백성의 물을 마시고 백성은 왕의 그림자를 밟나니. 자중은 숨을 죽였고 그날 이후 매양의 이름은 조정 안팎에 퍼졌다. 형조판서 이현익은 그녀의 비범함을 왕에게 전했고 곧 매양은 궁궐로 들어가게 된다. 광해군은 그녀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고 매양은 곧바로 국정회의 자리에도 앉게 된다. 그녀는 외교 문제, 전후 복구 정책, 민심 수습에 대해 의견을 내었고 광해군은 그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조정의 대신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한낱기생이 어찌 국정을 논하느냐는 속내는 점차 공공연한 불만으로 번졌고 일부 서인 계열의 관료들은 그녀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한다. 며칠 뒤 한성부 판유는 그녀가 밤마다 궁을 빠져나가 사찰을 오가며 누군가와 서신을 주고받는다는 제보를 받는다. 그 정체불명의 상대는 일본 상인을 가장한 서인계 밀사였고 그와의 접촉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매양은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첩자였다. 서인 세력은 그녀를 통해 광해군의 국정 동향을 탐지하고 있었고 그녀는 광해군의 신임을 이용해 결정적인 정보를 유출해왔다. 광해군은 이에 대한 의심을 잠시 품지만 매양의 기지를 신뢰해 이를 무시한다. 그녀는 오히려 나는 충심으로 왕을 위할 뿐이라며 눈물을 흘리고 광해군은 그녀에게 더욱 마음을 준다. 하지만 조정은 들끓기 시작했고 민심도 서서히 등을 돌린다. 마침내 1613년 계모 유씨를 폐하고 세자 문제까지 겹치며 북인의 권력 기반은 크게 흔들린다. 이때 매양이 전한 한 통의 편지가 서인 세력의 손에 들어간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광해는 전란 중 백성을 버리고 도망한 자이며 스스로를 왕이라 칭할 자격이 없도다. 이 문장은 훗날 인조 반정의 명분이 된다.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난다. 광해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된다. 반정의 성공 이후 조정은 매양의 행방을 쫓았으나 그녀는 이미 걸에서 사라진 후였다. 연려실기술에는 단 한 줄만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말 기생 매양 무연히 거를 떠나니 행적을 알 수 없음.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 남쪽의 사찰에 숨어 승려가 되었다는 설, 일본 나가사키로 도망쳤다는 설, 인조 정권에 의해 암암리에 숙청되었다는 설만이 떠돈다. 매양의 실체는 지금까지도 베일에 쌓여 있다. 일부 역사학자는 그녀를 실제 존재했던 여성으로 보며 당시의 여성정보원의 상징이라 해석한다. 반면 어떤 학자는 그녀를 민간에서 만들어낸 허구적 영웅이라 보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광해군의 몰락과 그녀의 존재는 공교롭게도 맞물려 있었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조선의 운명을 바꿨다는 점이다. 역사는 이름을 남긴 이들만을 기억한다. 하지만 때론 단 한 줄의 기록으로도 천년의 파문을 남긴 사람이 있다. 매양이야말로 그런 존재였다. 기록되지 않은 여인, 그러나 조선을 뒤흔든 여인. 그녀의 시는 여전히 조선의 바람 속에서 울리고 있다. 왕은 백성의 물을 마시고 백성은 왕의 그림자를 밟나니. 이상 조선시대 야사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